자, 시간으로는 한 3분 30초 정도 됐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단어를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여기 이제 population 적었는데 우리가 population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인구거든. 인구는 사람을 셀 때 쓰는 말이고 우리가 동물이나 뭐 곤충들 셀 때 인구라고 하진 않잖아. 그럴 땐 개체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개체수랑 인구는 사실상 같은 말, 근데 사람을 나타내냐 사람이 아닌 애들을 나타내냐 차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고요. 자, 이제 지문 들어가서 보시면 자, 놀만 오웬 스미스, 이게 주어겠지. 스미스, 이게 주어겠지. 자, 얘가 누구냐? An ecologist at the university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이래. 생태학자라는 단어고. 자, 이 사람은 has made a careful study. 신중하게 연구를 했다 정도겠지. 어떤 것에 대한 연구냐면 what he calls mega herbivores 이렇게 나오는 단어에서 여기서 이제 herbivore이라는 단어가 원래 초식동물이라는 뜻이거든. 초식동물. 앞에 메가를 붙여가지고 거대하다라는 의미를 덧붙인 거겠지.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오른쪽에 해석을 좀 참고해도 되고 밑에 단어에도 있다. 초대형 초식동물, 뭐 거대 초식동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어쨌든 허비보얼이라는 말이 초식동물인 거 알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가 거대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신중한 연구를 했습니다 하고 땡땡 찍고 뭐 엘러펜트, 코끼리, 라이노는 코뿔소라는 뜻이고 히포는 하마라는 뜻이야. 근데 얘네들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땅에 있는 포유류야. 매물, 포유류라는 단어고 어떤 포유류인지 또꿈이지 관계대명사로. 얘네들은 weigh more than 1000 kg as adults. 자, 성체가 되었을 때, 성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 동물이니까. 성체가 되었을 때 무게가 1000kg 이상 나가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땅 포유류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weigh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무게를 재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무게가 얼마이다 라는 뜻이 있거든. 얘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성체가 되었을 때 무게가 1000kg 이상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 무게를 재다라는 뜻도 있어. 그 다음에 허비볼이라는 단어를 초식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지. 저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적어보면 이게 초식동물이고 초식동물 나왔으니까 이제 공부하는 셈 치고 다른 것도 한번 적어볼게. 어떤 게 있냐면 carnivore라는 단어가 있거든. carnivore. 얘는 육식동물을 나타내. 이런 단어도 있어. 스펠링까지 막 빡세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눈대중으로라도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omnivore이라는 단어도 있어. 이거는 잡식동물을 나타내. 그래서 허비보얼, 카니볼, 옴니볼 이 세 가지 정도는 눈대중으로 좀 보면 좋겠고 허브잖아. 그러니까 초식이다라고 외우면 좀 편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하나 있구나. 자, 그들의 사이즈는 He has found, 그가 발견했다. 그러니까 그 생태학자가 발견을 했다. 그들의 사이즈는 만들어준다. 이 동물들을 생태적으로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 아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니크하게 만들어준다는 당연히 맞는 거겠지. 괜찮고 이거는 지우고. 자, 지금 키워드 자체가 거대 초식 동물인 건 알 것 같아. 자, 다음 페이지. Adults are so massive that they are immune to the attacks of lions and other large predators. 여기 so 대신 나왔으니까 체크 해보고 해석을 먼저 해보면은 성체들은 매우 거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면역이다. 뭐에 대해서? 사자나 다른 거대한 포식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면역이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괜찮다. 그런데 얘네들은 특히 취약하다. 뭐에 대해서? 인간 사냥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앞에서는 괜찮다라 그랬잖아. 공격을 받아도 괜찮다. 하지만 인간이 공격하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법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so하고 search를 물어보는 문제에 좀 대비를 해보는 좋을 것 같은데, search를 쓸 수는 없지. 왜냐면 so that은 요 사이에 형용사랑 부사를 쓰는데 search that은 요 사이에 명사를 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래서 search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어법을 하나 봐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 자, 초거대 초식동물. 얘네들은 뭐 사자나 다른 포식자들이 공격하는 건 괜찮은데 인간의 사냥에는 취약하다. 이렇게 딱 서술해놓고 넘어갈게. 자, 밑에 문장 가서 보면 오웬 스미스가 계산을 했어. 뭘 계산을 했냐? Potential growth rate of an African elephant population. 여기 보시면 Potential growth rate는 한글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더라고. 오른쪽 봤어 나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일단 읽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의 잠재 성장률은 no more than 6.5% per year. 1년에 6.5% no more than이니까 이상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네. 1년에 6.5%를 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no more 이라는 말이 그거보다 많지는 않다라고 하니까 이 no more than 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뉘앙스거든. 다시 볼게.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의 잠재 성장률은 1년에 6.5%를 넘지 않는다.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이라는 말이 맞아. 6.5%를 넘진 않아.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느리게 번식이라는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 미리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고, 여기서 no more than이냐 no less than이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no more than은 그거를 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적다, 많지 않다를 표현하는 거고, no less than은 뭐보다 더 적지 않다, 이거보다는 많다라고 하니까 no less than이라는 말 자체는 좀 많다라는 느낌을 줄 때 쓰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느리게 번식하는 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less랑은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도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such a slow breeding species,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그가 말하기를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would be doomed, 불운해. 그래서 불운하다라는 말은 뭐 죽을 운명의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 뭐 멸종위기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전적으로는 불운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그가 말하기를 불운해. 만약에 어떤 효율적인 포식자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인 포식자는 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아니 이거를 봐도 괜찮고 인간이겠지. 효율적인 포식자 인간들이 걔네들을 사냥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되게 불운해져 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면은 이게 내신에서도 간혹 등장하는, 이거 썼다 지울 건데, 서치어 혁명이거든. 어순 물어보는 문제 간혹 나오지. 서치어 혁명, 여기 서치어 혁명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얘 할 때 우리가 항상 같이 하는 게 소 혁명, 이것도 같이 하잖아. 그래서 서치어 혁명 가지고 이제 어순 물어보는 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면 되는 거고. 자, 이것은 그가 믿기로는 이것은 정확하게 묘사해준다. 상황을 묘사해준다. 누구의 상황이냐면, 이 단어가 진짜 생소한데 플레이스토신이라고 읽더라고. 플레이스토신 elephants in the America. 미국에 있는 뭐 이 코끼리 종이겠지. 미국에 있는 이 코끼리 종의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됐고요. 여기서 디스가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는 서술 문제가 나오면 번식이 느린 종들이 인간의 공격을 받았을 때 불운해지는 것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지. 어렵진 않으니까 잘 할 거고. 자,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이게 책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째 줄이거든.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여기서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자. The fact하고 that 이렇게 괄호 열고 evidence하고 that 괄호 열고 닫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이게 모양 자체가 어떻게 보이냐면 interpret이라는 말이 해석하다라는 단어잖아. 해석한다. 이거를 증거라고 해석한다 라는 해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팩트를 꾸며주는 동격 대시 한번 나오고 에비던스를 꾸며주는 동격 대시 한번 나오는 그런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빨강색으로 괄호친 동격 문장을 빼고 나서 생각을 하면은 문장이 되게 단순해져. 오웬 스미스는 해석한다. 뭐뭐라는 팩트를 증거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말해. 그리고 그 팩트가 뭔지를 꾸며주는 부분을 보면은 대다수의 지금 알려져 있는 빙하 시대의 킬 사이트, 사냥터라고 할게. 대부분에 알려져 있는 빙하 시대의 사냥터가 맘모스나 마스토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해석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증거냐면 그들이 인간들의 싫어하는 먹이라는 말이 만들어지지.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빙하 시대 사냥터에 맘모스하고 마스토돈이 있었대. 그럼 사람들이 사냥하던 곳에 얘네들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사냥하는 걸 즐겼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 그치? 사냥터에 가니까 얘네들이 있대. 사냥터가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었대. 그러면 그 동물들이 맘모스하고 마스토돈이 사람들의 싫어하는 먹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먹이라고 가는 게 맞잖아. 그래서 preferred로 바꿀 거야. preferred. 사람들의 선호하는 먹이라고 말을 바꾸는 게 자연스럽겠네. 해석을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오웬 스미스는 해석한다. 대다수의 알려진 빙하 시대의 사냥터가 맘모스와 마스토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간의 좋아하는 먹이다라는 증거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 먹이 입장에선 선호되어지는 먹이지. 그러니까 PP로 적었다는 거고. There were plenty of smaller animals around. 자, plenty of 많은 이란 뜻이고, 자, 많은 더 작은 동물들이 주변에 있었다. 뭐 할 수 있는? 그들을 sustain 할 수 있는. 자, 여기서 them은 인간이야. 인간. 그 다음에 sustain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유지하다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유지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어. 많은 더 작은 동물들이 주변에 있었다. 인간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말이 이상하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유지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지 말고 좀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 먹여 살리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작은 동물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간이 잡아먹을 수 있는 더 작은 동물들이, 많은 작은 동물들이 주변에 있었다. 뭐 한다면 만약에 인간들이 메가매멀, 그 거대한 포유류들을 잡지 못한다면, 매그라는 단어가 잡다라고 나오더라고. 좀 특이하게 활용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거대 초식 동물들을 못 죽여 먹으면, 죽여서 잡아먹지 못하면 주변에 작은 동물들이 많이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인간의 사냥 압박은, 이게 약해지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let up이니까 인간의 사냥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다. 뭐 할 때? 코끼리의 개체수가 사그라들었을 때, 그러니까 코끼리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때, 코끼리의 개체수가 줄어들어도 인간의 사냥 압박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줄어들다라는 의미고, 얘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 하나 적어보면은 스윈들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 이게 사기치다라는 단어야. 드윈들은 약해진다는 뜻이고, 스윈들은 사기치다라는 단어거든. 그래서 초거대 초식 동물은 뭐 인간의 사냥에 되게 취약했다. 인간들한테 잡아먹히는 존재들이었고, 거대 초식 동물 말고 주변에 작은 애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의 개체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간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뭐 인간의 사냥 압박이 줄어들고 하지 않았다. 인간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존재였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게 전부네 사실 글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그렇고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그렇고 자, 11강 가서 이제 단어 외워서 써보자.